안녕하세요. 드라마의 chân 시민남자 리뷰어자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욕해. 오늘의 사건은 또 하나의 소외된 이웃 탈북자에 관한 에피소드였습니다. 탈북자 계양심은 5년 전 채무관계 이행을 요구하고자 같은 탈북자 출신 친구와 함께 이순영을 찾아갑니다. 이웃 두 사람과 이순영은 집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계양심과 김정희는 강도 상해죄에 대한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산 김정희에 반해 계양심은 도주를 하였죠. 이유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을 띄워놓고 교도소에 갈 수 없어 딸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나이까지 숨어 지내다 때가 되었다 싶어 자수를 한 사건이었죠. 처음 에피소드 공개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오늘의 주제는 뭘까 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영우는 매회 다른 에피소드로 그걸 이끌어가며 하나씩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1회부터 3회까지 제가 느낀 의미는 소수자들에 대한 시각 혹은 편견이었습니다. 1회의 치매 남편을 돌보며 사는 할머니는 누구도 할아버지의 사망이 질병에 의한 거다 라는 생각을 못했죠.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만 할머니를 판단했습니다. 늘 할머니를 쥐잡듯 잡는 할아버지, 고약한 심보,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인성, 결국 할머니가 분노해서 다리미로 할아버지를 때렸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었죠. 하지만 영우는 편견 없는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봤고 사건 기록을 토대로 병을 찾아내 할머니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2회 역시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신부의 정체성을 영우는 신부의 방에서 사진을 보고 알아냈죠. 3회는 누가 봐도 편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수재인 내 아들이 살자를 생각했을 리 없다. 그래봤자 너도 똑같은 자폐잖아 등 현실에 가까운 편견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는 초반 3회에 소수자와 편견에 대한 빌드업을 한 뒤 4회부터는 그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4회를 통해 영우가 배웠던 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일 수도 있다 였습니다. 동동일의 거짓 증언에 영우가 깜짝 놀랐던 이유가 그것이었죠. 당연히 거짓말을 할 거란 생각조차 없었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동동일에 놀라고 하루 전까지 동동일의 말을 들었다던 이장의 증언 번복에 2번 놀라고 결국 영우는 그들을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혼내주며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된 5회는 4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것을 알고도 도와야 할 때도 있다는 현실, 이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위해 과정을 거치는 영우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회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6회의 주제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또한 영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였죠. 거짓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어제의 내용을 봤을 때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는 건 증명이 되었으니까요.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하자면 4회, 5회는 감정을 읽는 법에 대한 공부였다면 오늘 6회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었을까. 6회 시작 정명석은 영우에게 수연과 함께 계양심의 사건을 변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 지시사항으로 너무나 업된 수연의 감정을 다운시키라고 얘기하죠. 시작부터 주제가 공개되었던 겁니다. 감정을 다스려라. 이후 수연과 영우는 구치소로 계양심의 면회를 가고 사건 내용과 더불어 그녀의 사연을 듣게 되죠. 영우는 계양심의 사연을 듣자마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감정이입을 보여줍니다. 수연의 감정을 눌러주란 명석의 부탁은 고사하고 본인이 더욱더 흥분해버렸죠. 그도 그럴 것이 계양심의 사연은 모성애였죠. 끝까지 새끼를 지키는 고래처럼 딸을 지키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 영우는 계양심의 딸과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며 계양심의 딸이 자신처럼 되지 않도록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우당탕탕 우영우의 집행유예 선고받기 대장정. 수연과 영우는 나름 최선을 다해 재판을 준비했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던 건 재판 내내 드라마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를 깨알같은 디테일로 계속 등장시킨 것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장면은 바로 첫 재판에서의 판사 모습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보여줬죠. 흥분해서 검사의 말을 끊어먹는 영우에게 본관이 어디냐고 물어본 뒤 단양 우씨라고 대답하자 충청도 사람이 뭐 그렇게 급하냐며 릴렉스를 시키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말 끊기 금지라며 계속해서 속도 조절을 하라 알려주죠. 보이기엔 재미있는 꽁트 같아 보였지만 드라마는 꾸준히 주제에 대해 알려주고 있던 것. 이후 등장한 두 번째 재판에선 영우와 수연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바로 5년 전 피해자였던 이순영과 그녀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그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이순영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기에 그녀가 입었던 상처가 피의자의 폭행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정적 증거 때문이었죠. 거기에 그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탈북자에게 편견을 갖고 있던 인물이기에 수연과 영우에게 꼭 필요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이끌어내냐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수연과 영우는 다른 때와 달리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날카로웠죠. 꼭 증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적에 빠져 또다시 감정에 휘둘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을 통해서는 그렇게 감정에 휘둘렸을 때 벌어지는 단점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증인에게 증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증인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던 것, 감정에 휘둘려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던 거죠. 때문에 한바다는 수십억짜리 계약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증언을 따내고자 몰아붙였던 의사가 중요한 클라이언트 중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드라마는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재판과 서사를 이용해 계속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재판, 수연은 재판 전 영우에게 꼭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묻습니다. 영우는 머릿속으로 법전을 싹 다 복기해 보지만 딱히 개양심에게 어울릴 법한 법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영우의 눈앞에 고래의 시그널이 등장하며 묘책이 떠오르는데요. 약간 어거지라고 본인도 인정한 묘책은 바로 북한법이었습니다. 피고인 개양심은 탈북민이기에 한국법보단 북한법에 익숙하고 때문에 개양심은 북한법만 생각하고 행동했기에 한국법을 적용한 과한 처벌은 옳지 않다는 뭔가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논리, 왜 고래가 나올 때 머리가 휘날리지 않았고 고래가 힘이 없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습니다. 바로 영우 자신도 확신이 없었던 방법이었던 거죠. 이겨야 한다는 감정에 휘둘려 꼼수를 생각해낸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완벽히 실패했죠. 개양심이 북한법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며 폭탄 발언을 해버린 것. 결국 개양심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이겨야 한다는 감정에 휘둘려 생각해낸 편법은 소용이 없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재판이 종료되고 드디어 선고를 남겨둔 상황. 초조해하던 영우의 머릿결이 갑자기 휘날리는데요. 재판이 다 끝난 상황에 또 다른 묘책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판사를 만나기 위해 판사동으로 향합니다. 또다시 묘책이 떠올랐던 감정에 휘둘려 절차도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말입니다. 영우와 수연은 그렇게 만난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마지막 변론을 쏟아내는데요. 당연히 판사의 기분이 좋을 리 없죠. 감정에 휘둘려 큰 실수를 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결국 이들은 어느 정도 체념한 채 선고를 기다리는데요. 결과는 예상 밖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말한 개양심의 감경 사유는 영우나 수연이 주장한 그 어떤 변론도 아닌 자수였습니다. 이미 맨 처음부터 뻔히 보였던 개양심의 자수. 결국 영우와 수연은 감정에 휩쓸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던 거죠. 처음부터 차분히 피고의 충분한 반성과 자신의 죄를 잊지 않고 자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었을 일을 목적에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라마는 감정에 휩쓸리면 중요한 걸 놓친다는 교훈을 시청자도 체험하게 해줬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드라마가 끝난 후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에이, 이번 안은 좀 억진데? 죄 짓고 도망갔다가 자수했다고 집행유예 줘버리면 먼저 4년 살고 나온 공범은 뭐야? 이런 생각 말이죠. 저도 드라마가 끝난 후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교훈도 좋고 의미도 좋은데 너무 억지 아닌가 라고요. 그런데 차분히 6회를 다시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개양심의 집행유예를 억지라고 욕할 게 아니라 4년을 산 공범이 억울하겠다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되짚어보면 모든 증거나 상황들이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의 죄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설명합니다. 물론 돈을 받자고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때린 건 잘못이지만
증거나 상황을 놓고 볼 때 강도 상해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드라마도 그 부분을 부각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우영우가 우당탕탕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에 빠져 정작 보여지는 것을 못 본 것이 아닌가. 북한법의 황당함이나 우영, 수연의 케미에 빠져 나도 사건의 본질을 놓친 것이 아닌가. 아, 이게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회가 2번 보고 나서 무릎을 탁 치는 회차였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6회를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